바지 내리고 엉덩이 흔들고 당대표는 웃고 박수치고 어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는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는 한국당의 해명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I'll be going, as you know, to South Korea after we're finished with the G20.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오시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텐트를 자진 철거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호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만요? 지금 사우디 왕세자도 와가지고 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네, 6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G20 주요 20개국 회의 참석차 일본에 조금 전에 도착했잖아요. 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거죠? 네, 조금 뒤인 한 5시 반쯤에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고요. 아, 5시 반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직접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들은 의중을 오늘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중요한 만남이네요. 네. 양반장, 송송 커플. 오늘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양반장 아니에요, 이름이?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 뭐 그냥 양반장한테 물어볼게요. 그 송송 커플,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 소식이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네요. 그 국장도 아침에 혹시 그 핸드폰에 그 연합뉴스 떴어요. 속보. 보통 어지간한 셀럽들 이혼 소식이 연합뉴스 속보로 이렇게 막 뜨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다들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네. 일단 지금 뭐 송중기 씨나 송혜교 씨 측 양측 그 법률 대리인들의 입장이 다 나왔는데요. 네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왜 웃어요? 들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신 반장하고 G20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고요.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오늘 방문하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데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한국에 오는 겁니다. 비건 대표가 내일 오전 본인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요. 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할 걸로 관측됩니다. 그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은 없지만요. 북미 대화 움직임이 다시 무르익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이따가 외교안보 이슈 다룰 때 자세히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죠. 인하 조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또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기재부가 오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제목의 책자를 냈어요. 그 안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제가 골라서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오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됐고요.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산을 해보면은 7월 중순까지, 물론 이제 시한은 오늘로 넘어가지만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국회 상황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G20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천막 철거 논란, 또 조국 법무장관 임명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정치보회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당시 국회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었죠. 그 과정에서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여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경찰이 오늘 처음으로 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표적 소환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태를 키운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또 오늘 국회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이 상대당 국회의원, 또 당직자, 보좌진 등은 100여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여야의 충돌 장면이 담긴 국회 CCTV와 또 방송사 영상 등 1.4TB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 직원과 보좌관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자료가 명확한 사건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의원실을 점거하고 또 이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 등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지금 4시간째가 넘었어요, 의원님. 네. 4시간이면 반나절이 지났어요. 그냥 저기 경찰 불러. 아니, 좀 나가니까. 아니, 경찰 불렀어요. 경찰 오면 그냥 나가실 거예요? 아니. 네? 자, 결국 당시 최이배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의원회관으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자, 경찰이 오면 나가겠다라고 했던 한국당 의원들, 이 되려 겹겹이 출입문을 막아서며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통솔 왔잖아 이제. 빼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돼. 어떻게 들어와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감독으로 매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맞죠? 허리 다치세요. 허리 다치세요.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아유 이건 아닌데 진짜 이 경찰 왔어요. 임경관님 열어주시겠잖아. 내가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경찰이라 했는데 가만히 있어. 정치적 문제 끼기 싫어해. 자, 방금 들으셨죠? 이 모 한국당 의원 말대로 경찰은 정치적인 문제에 끼는 걸 싫어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무방해, 감금, 폭행,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고발이 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날 최 의원 방해에 있던 의원들 가운데 엄용수, 이양수, 여상규, 정가균 의원 이렇게 4명에 대해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표적 소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유발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십시오. 바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 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경찰은 향후 통상 절차에 따라 3번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할 이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 말 기한이 끝나는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특위 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에 응하지 않았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 이번에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서 했어야 됩니다. 또 위원 구성도 이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수의 배분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잘못된 위원장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이 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건데요. 당사자인 심상정 위원장 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심상정을 너무 미워요. 뭘 그렇게 밉보이셨어요, 심 위원장님? 심상정을 반드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인 거죠. 제가 믿게 생겼습니까? 믿게 생겼는데. 자, 일단 본회의에서 이 특위 기한 연장안을 처리하려면 먼저 운영위에서 의결을 한 다음 본회의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장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맞죠?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취임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 운영위원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인데요. 따라서 홍 전 원내대표가 운영위를 주재해 기한 연장안을 의결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먼저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을 이인영 원내대표로 교체하고 운영위를 연 뒤 의결을 하고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는데 다만 문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체입의 감금 혐의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통보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열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검진을 받았고 의사 권유로 입원하게 됐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았는데 약으로 버텨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병동 특실에 입원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혹시 하는 그런 좀 소문이 났었는데 그 암을 앓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무튼 진료 과정에서 간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많은 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피고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경찰이 소환 통보를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최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가균, 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7월 4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녹색당은 당시 최 의원을 감금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한국당 의원 11명을 고발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이배 의원 사건 외에 패스트트랙 전국 과정에서 고소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108명으로 한국당 58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입니다.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이런 경찰 조사가 이 표적 소환이다, 응할 수 없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 경찰이 우리들을 수사할 게 아니라 날치기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이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지정한 것과 이른바 빠루 이런 연장을 동원한 폭력 사건부터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당시 한국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폭력 사태에 대한 정당한 방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제일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적인 이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의 조사가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이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열고 이 당초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바뀔 상임위원장 자리가 모두 7개인데요. 민주당 몫이 4곳, 한국당 몫이 3곳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위원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즉 한국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여야 4당이 공조하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 몫은 한국당이 후보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다시 공존의 정치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저부터 환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 의결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먼저 운영위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아직 운영위원장이 교체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개특위, 정개특위 문제가 진짜 최 반장 말대로 좀 더 복잡한 상황인데 아까 보니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요. 특위 기한 연장에는 동의한 분위기 아니에요? 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인데 다만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특위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맡고 있는 특위위원장은 민주당과 제1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맡아야 하고 위원 배분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배분이 된다면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반장, 오늘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모두 열리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개특위는 오늘 관련 현안 보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회의를 강요하는 상황에 유감을 전한다면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법안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한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개특위도 오후에 소집됐지만 한국당 반발이 컸는데요.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특위 기한 연장이 되지 않으면 28일까지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준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패스트트랙에 따라 표결을 곧바로 붙인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선거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관례로 해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심상정 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정회하고 원내대표들의 특위 연장 협상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의 애초 합의에 따르면요. 추경안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금 예결 특위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총리의 시정연설 이후에는 특별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재차 추경 처리를 당부했죠, 오늘. 예, 입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 믿는다라면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이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요. 여야 합의가 곧 백지화돼서 본회의가 반쪽으로 진행이 됐다면서 이 추경을 기다리던 많은 국민들 걱정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울산, 진해, 거제 이런 고용 위기 지역, 또 고성, 속초, 이 산불 피해 지역, 뭐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추경 처리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과방위는 예산 소위를 열고 총 858억 원 규모의 추경 예비심사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를 한 거고요. 이 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1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5명이 참석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한국당 없이 추경안 예비심사가 처음으로 통과가 되면서 이 앞으로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는 이 추경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데 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또 한국당 내에서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과의 경쟁도 벌어지고 있어서 좀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이런 공개 발언을 했고요. 한국당은 오히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또 문제 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속아내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면서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해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러자 오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일 안 하는 의원보다 일 못하게 하는 업무방해 의원이 훨씬 더 문제라면서 이해찬 대표가 바로 이 일 못하게 하는 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라고 또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한국당이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면 될 일이지 뻔히 보이는 비아냥을 하는 것은 좁은 정치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부의 하기 직전에 또 들어왔던 속보죠.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다는 그런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예고를 했잖아요.
보증금 1억, 또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등의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석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경찰 감금 혐의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통보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33분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막 시작했을 걸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외교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단판을 지을 미중 무역 회담 일정도 29일로 잡혀졌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G20 정상 외교전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오사카 시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딱 봐도 좀 수상하죠? 자, 엔화 지폐로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늘 전속 요리사를 챙겨 다니는 김정은 위원장이 길거리 음식 먹방까지 찍습니다. 이거는 다코야키 러브샷인가요? 자, 또 거리 공연 중인 연주자들 앞에선 덩실덩실 춤까지 춥니다. 네, 북미 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닮은 꼴 배우들입니다. 어제 복국장이 도대체 이들의 비행기 값은 누가 내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모르죠. 알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양 반장의 알 턱은 없죠. 자, 어쨌든 이들의 등장으로 G20 정상회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Although North Korea is not officially on the G20, we will be joining it soon.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시 주석으로부터 비핵화 협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진행하시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총 7개 나라 정상과 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은 중국, 또 내일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자, 이 두 정상 모두 북한의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며 비핵화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безусловно, ваши усилия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이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도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평화는 경제로, 또 경제는 평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또 G20 회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무역 마찰 등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 세기의 담판, 미중 정상의 오사카 담판 29일 오전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무역 전쟁의 확전 또는 휴전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我们说过多次了，加征关税解决不了任何问题。中方从来不会屈服于外部的压力，我们有决心、有能力维护自身的合法和正当权益。 This never happened to China. Companies are moving out of China. By the way, the Chinese economy is going down the tube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make a deal more than I do. 자,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휴전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협상이 90%는 마무리가 됐고 이 협상을 타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등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 직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3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또 DMZ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미 정상이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I'll be going, as you know, to South Korea after we're finished with the G20, and we'll be there for about a day. 자, 예를 들자면 DMZ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선언 같은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마침 그때가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첫 TV 토론이 있는 즈음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벤트를 열지 않겠느냐는 게 바로 제 추측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신토토 출동입니다. 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DMZ를 찾는다. 둘,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한다. 셋, 북한을 향한 DMZ 선언을 발표한다. 자, 이번 주말에 이 적중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부터 미중 무역 답방까지 G20 정상외교 스타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외교전이죠. G20 정상 외교전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는 시진핑 주석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방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회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두 정상이 어떤 모두 발언을 했는지 속보도 곧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진핑 주석이 최근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심도 깊은 비핵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오늘 회담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금 이 협상 국면을 전환할 적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 저녁에는 제일동포 약 37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우리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이뤄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일본의 의도적인 한국 배제가 아주 뚜렷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외무성이 이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발표했는데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외교장관 회담에도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의장국이다 보니까 37명의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을 다 만날 수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首脳会談についてはですね、非常に時間が限られています。そういう中で総合的に判断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시간이 없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전에 의사를 밝힌 건데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 또 일본의 내부 정치 일정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앞서 사설을 통해 한반도 회담으로 극적인 진전을 바랄 수 없다라면서 그래도 정치 리더가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를 양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이제 우리나라를 찾잖아요. 저희도 이제 특보를 통해서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전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한 이틀째에 네, 30일, 그렇죠? 30일이 네. 되죠. 일요일에 DMZ를 찾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에서 약 25m 떨어진 미군 초소, 올레 초소를 방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발표한 곳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미 관계가 많이 변한 만큼 그때와는 메시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아마도 영어로는 maybe라고 했겠죠? Probably.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 당국자들이 북한과 꾸준히 대화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소위 DMZ 선언이라 이렇게 명칭이 명명될 만한 어떤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총리도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도 일단 관심이 되고
그 DMZ에 만약 가게 된다면은 그 전체 과정 자체가 아주 큰 이벤트가 되겠죠, 최 반장. 네, 일단 뭐 일각에서는 아예 헬기로 이동하는 장면부터 또 DMZ 그림, 또 연설까지 생중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하는 기간 중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플로리다주에서 열려요. 네, 네. 뭐 중요한 시점이긴 하죠. 이 DMZ 방문 및 선언 이벤트로 자신에게 이목을 이렇게 집중시키려 할 수 있다는 뭐 해석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뭐 동행을 하거나 또 미국 측 수행단인 폼페이오, 볼턴, 비건 등 인사가 총출동한 모습도 북한의 이 협상 복귀를 설득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특보를 통해서 생생한 뭐 현장을 전달할 예정인데 반장들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저 혼자 나올게요, 그냥. 저만 나올게요. 예. 저는 나오기로 마음을 네, 먹었는데. 알았어요. 나와도 되긴 돼요. 네. 자, 근데 북한이 이제 우리와 미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담 재개를 앞둔 기싸움으로 봐야 되나요, 부반장? 네, 일단 뭐 일종의 북한 특유의 협상술 차원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낸 건데요.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평가절하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적대 행위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증스럽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북미 관계를 중지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한다. 대화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한국 정부가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 북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 사이에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한국을 통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 간 대화를 강조한 뭐 거긴 하겠지만 표현은 되게 세네요. 예, maybe하고 probably가 의미 네. 차이가 크다고 그러시네요. 예. 아, 그래요? 찾았어요? 찾아봤어요? 아니, 그 지금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예, 가족 네, 여러분들이 달라요. 예, 다릅니까? 묻지는 마요, 저한테. 아, 네. 네. 일단 이 남북 사이에 이 물밑 대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담화문은 이렇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남북 사이에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다, 하나도 없다라면서요. 이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혹독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남북 대화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이 소통을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담판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 최 반장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전 세계에 관심이 가장 쏠린 뭐 만남이긴 하죠. 미중 정상 오는 29일 오전에 회담을 갖는 것으로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중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서로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이 무역 전쟁 시작해왔죠.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미국은 지난달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담판마저 결렬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80조 원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지금 엄포를 놨습니다. 네, 회담 직전인 어제는 뭐 또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세율을 25%가 아닌 10%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소위 플랜 B를 언급한 거고요. 이걸로도 한 달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목표는 더 적게 거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휴전 쪽에 무게를 더 싣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협상이 90% 마무리가 됐고 협상을 타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갈등이 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각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 아마도 정치보획 종료하기 전에 그 회의도 끝나지 않을까, 정상회담도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제목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G20 정상외교 돌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옛 대한애국당이죠. 공화당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그러니까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두 번째 행정 대집항에 나서겠다고 계고장을 보낸 거죠. 그리고 1차 철거 때처럼 다시 천막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경찰에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까지 요청했습니다. 과연 우리 공화당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소식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장 상황, 광화문 광장 상황이 어떤지 다시 뭐 확인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 발제하러 나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광화문 광장 별 움직임 없었습니다. 자, 뭐 앞서 들으신 대로 서울시가 오후 6시까지 치워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뭐 5기로 버티는 거죠. 치울 때 치울지언정 모양 빠지게 서울시한테 등 때밀려 치우지는 않겠다.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앞서 어제였죠. 이 조원진 대표 국회 행안위 출석해서 진영 행안부 장관 상대로 그제 벌어졌던 철거 상황 VCR로 보여주면서 온몸에 문신으로 도배한 용역 깡패들 이거 가만 놔둘 거냐 따졌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들 저항합니까? 안에 있는 사람 저항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저 노인네 어떻게 던지는 거지? 잡아 던져버립니다, 그냥. 자, 그런데 서울시 측은 이 보신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 이거 우리 공화당 측 피해만 부각하는 이 편집된 영상이다라는 겁니다. 철거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했고 다친 걸로 따지면 서울시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 공화당을 상습 폭력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우리 직원 한 사람은 쇠파이프 맞았습니다. 안구 파열된 사람도 있고요. 뭐 계단에서 구르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댓글을 보면요. 왜 물대포 안 쏘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서울시와 우리 공화당의 이런 팽팽한 대치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은 확실히 선을 긋고 있죠. 물론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이 응원 가긴 했지만 현직이 아니라서 솔직히 좀 중량감이 좀 떨어졌는데 자, 드디어 현직 의원이 응원이 왔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 이렇게 말이죠. 우리 보수 우파 여러분 이젠 이렇게 나뉘지 말고 힘을 합칩시다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하셨을 겁니다. 지금 나옵니다. 자, 어제 자유한국당 전국 여성당원 1,600여 명이 모여서 2019 한국당 우먼 페스타라는 행사를 했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모두 왔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친화 정당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또 한국당이 요즘 팍팍 밀고 있는 보시는 밀레니엄 핑크 행사장 곳곳이 알록달록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 1부, 2부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1부는 정치관계법 이해, 이름만 들어도 별로 재미는 없죠. 자, 그렇게 지루한 1부가 끝나고 기다리던 2부, 시도 당별 여성 당원들 장기자랑 시간 시작됐던 겁니다. 문제는 경남 도당이었습니다. 정수라 씨의 대한민국 부르면서 선거 응원전, 유세전 펼친 겁니다. 여기서 대형 사고 빵 터져버립니다. 보시죠. 자,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여기서 스톱 시켰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지적을 하고 즉각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내놨어야 합니다. 예, 그랬더라면 이 지경까지 제가 발제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랬습니다.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터진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마터면 내년 총선 때 전국의 이 한국당 유세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바지 내리기 춤 볼 뻔했습니다. 자, 이건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어려운 말 하지 않더라도 그냥 딱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바지 내렸다고 해서 선수촌에서 퇴출 조치까지 벌어지는 마당이었는데 안에 옷 다 입고 있었는데 그 무슨 상관이야? 뭐가 문제야? 이거는 옷을 입고 안 입고 남자고 여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또 그것을
응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저속하고 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지만 제일 뜨거운 소식.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국장 반장들 G20 정상회담만큼이나 지금 관심인 건 솔직히 이 뉴스죠. 송중기 씨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16년 4월 K-스타일 허브 한식문화관 개관식에서 이렇게 만났죠. 송중기, 송혜교 커플을 잇게 했던 태양의 후예 그 최고 전성기 구가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요.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진짜 애국, 청년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날 이 행사가 끝나고 2달 뒤쯤에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이 정책조정수석한테 송중기 프로젝트 추진을 지시했죠. 영상 만들어라, 등신대 세워라, 태양의 후예 홍보자를 보완해라 등등 정말 깨알같이 말이죠. 이런 내용이 전부 이른바 종범실록으로 불리는 안종범 당시 수석 수첩에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에피소드 저희도 여러 번 다뤘었던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나저나 아까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송중기, 송혜교 커플 이혼 소식이 하루 종일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잖아요. 네, 아침에 사실 속보가 긴급하게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가 했는데 바로 이 소식이었죠. 사실은 어지간한 그런 연예인들이 이혼한다고 이렇게 속보가 뜨진 않는데 그만큼 이 드라마가 맺어준 세기의 커플이었다 보니까 이 파경 소식도 정말 이렇게 속보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송중기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개하면서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혹시 두 사람이 재판까지 가는 건가 싶었는데 송혜교 씨 측 법률 대리인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미 이혼에 합의를 한 상태이고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성격 차이겠죠? 어떻게 아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혼 사실이 공개되면서 양측 소속사에서 나란히 보도 자료 냈습니다. 성격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난 다음에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2017년 11월 결혼식을 올렸던 두 사람 이제 1년 8개월 만에 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인기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이른바 저희가 이제 지라시라고 하는 문건들이 많이 돌잖아요. 오늘도 정말 많이 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배우 박보검 씨가 뜬금없이 이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 사이에 등장하는 그런 괴정보, 루머가 오늘 오전부터 SNS에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박보검 씨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고 루머 자체가 황당하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앞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송중기 씨 측에 의해서 먼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한쪽이 먼저 공개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곤 하는데 양측 중 한쪽에 의해 선공개된 경우는 약간 이례적입니다. 법조계 해석은 일단 이 파혼의 귀책 사유와 연관된 것일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저희가 개인의 문제 다 예단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하여간 두 사람 사이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도. 그 외신에서 더 먼저 소개가 됐었대요. 중국 언론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2월에 무슨 차이나 프레스라는 그런 중국 매체가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를 처음 했대요. 송혜교 씨가 공항에서 팬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에 이 결혼 반지가 없었던 그 점을 딱 들어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두 사람 소속사가 부인을 하면서 그냥 숙으로 들었는데 결국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 또 송혜교 씨가 살이 빠져서 반지가 쉽게 빠지다 보니까 일부러 안 끼고 다녔던 거다라는 측근의 말도 보도가 되곤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조금 전에 시작했다는 저희가 아까 속보를 얘기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영상하고 또 모두 발언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 반장, 두 정상이 주고받은
초반에 주고받은 얘기들이 좀 공개가 됐죠. 네, 내용이. 일단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이 조금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 모두 발언 나누는 영상이고요. 네. 시진핑 주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이 양국 관계에 끊임없이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또 한반도와 이 지역 평화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핵화 협상에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난주 시 주석이 방북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에 기여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그 방북 결과를 직접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호 협력과 한반도 및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신 반장이 전했는데 방북 결과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는 식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회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속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반장, 이제 양 반장이 이제 우리 공화당의 이제 광화문 천막 철거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을 얘기했는데 지금 광화문 상황은 어때요? 네, 서울시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라고 계곡장을 보냈었잖아요. 2분 남았네요, 2분. 네, 지금 정확히 2분 남은 상태인데 사실 이게 6시가 지나면 언제든지 법적으로는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공화당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 상황을 지금 보니까 인재원 대변인, 서석구 변호사 등등이 차례대로 발언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철거를 한다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천막을 있는 치우는 상황입니다.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 강제 집행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좀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광화문 광장을 지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전에 이걸 좀 철거를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문종 공동대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 천막을 철거하는 방안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당 바지 내리기 춤 논란, 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 오늘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죠. 어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것으로 대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하세요. 네. 네, 황 대표의 저런 반응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어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실수를 하면 크게 보도된다라고 한 겁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바지 내리기 춤, 이 춤에 대한 이 보도에 불만을 일정 부분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황 대표의 그 발언, 또 이제 바지 내리기 춤 논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맥락은 조금 다 있다고 본다면은 사과할 의향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재현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에서는 선별적 국회 등원이라는 초유의 민망함을 감수하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철 좀 들어라 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퍼포먼스를 벌여야 했냐 라면서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낯뜨거운 춤을 춘다고 여성 친화적인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울고 싶은 하루다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울고 싶은 하루다.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반응이 좀 비슷하다면서요? 예, 많이 내부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여성, 청년의 친화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존의 어떤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아들 자랑 발언, 또 바지 내리기 춤 연이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걸 언론 탓만 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자,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속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 반장이 조금 더 챙겨주고요. 지금 6시가 막 지났으니까
우리 공화당 천막 철거 상황 최 반장이 또 이어서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뭐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뭐 강제 집행을 하려는 움직임은 강제 보이지 집행은 않고 오늘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6시까지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는 안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일단 분위기는. 현재는 뭐 그 규탄 발언만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한국당 언론 좌파의 장악, 한국당 실수만 부각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을 두고 오늘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입니다. 관련 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정치권의 논란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조국, 난 입법부형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 첫 거취 언급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나는 입법부형 아니다, 행정부형 인간이다 라고 했다는 건데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설, 장관 발탁설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총선 대신 내각 합류 가능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입장을 밝힌 건 13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발탁설이 나오기 전에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뜻이 장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민정수석 직책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꽤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믿고 맡길, 그러니까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로 조국 수석을 꼽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본인의 저서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의 그 힘을 분산시키는 데 있어요. 네, 조국 수석,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같은 책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마치 최근에 내놓은 책인 것처럼 마치 요즘 돌아가는 상황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중요합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적어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조국 수석은 개혁을 추진할 땐 힘 있는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호 같은 비중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해보세요. 검사들이 꼼짝 못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자 곧바로 나온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발했었죠. 당시 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내각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권에서 모두가 청와대 참모의 내각행을 반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 자, 다만 문 대통령은 당시 권재진 내정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행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의 내각행 나쁘지 않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던 셈입니다. 조국 수석의 장관 발탁설 아직 설에 불과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 야당은 부정적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국 수석의 이름을 합쳐서 석궁열차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한국당은 오늘도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인사검증
실패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 아닙니까? 정말 민정을 잘못해온 그런 분인데 책임을 져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네,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이 단순히 설로만 그칠지 실제 장관 임명으로 이어질지는 조만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려 이 8년여 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조국 수석의 이 법무부 장관 발탁설과 함께 개각설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이번 개각 때 교체될 가능성이 큰데요. 유은혜 부총리, 진선미, 이계호, 유영민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일단 이번 개각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개각, 교육, 법무 등 교체 가능성. 네, 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조국 수석 장관 발탁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청와대 입장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확인해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사 업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걸 말을 해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건데 정해진 게 없고 확인해 줄 것도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는 또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로 가는지 결정된 거 없다라고 말이죠. 다만 오늘 한 신문에 조간신문에 조국 수석이 나는 행정부형 인간이다라고 말했다는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자 그래서 이게 장관 발탁설이 나온 뒤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거 뭐가 있구나라는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한 게 지난 13일이었다는 사실이 일단 청와대에선 또 관련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이 스스로 장관 발탁 가능성을 내비친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국 수석 발탁 법무장관설을 놓고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야당은 벌써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조국 수석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발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의 수장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다는 건 스스로 셀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면서 조 수석은 행정부형 인간이 아닌 인사검증 실패에도 어떠한 책임 있는 사과도 없었던 무책임형 인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일찌감치 어제 논평을 통해서 무능으로 점철된 조국으로 법무부를 초토화시킬 생각은 접으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고 반장, 여당 분위기는 어때요? 네, 청와대 말대로 아직 개각 시기나 또 규모, 대상 등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때 김기춘, 우병우 체제처럼 무소불위의 국정농단을 자행하니 폭주 기관차는 더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윤석열 체제를 구상한다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두 목표를 동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검찰 조직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적임자란 점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국 수석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개혁과 중립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개각 명단이 어떻게 꾸려질지 거기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들은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난 3월 개각 때 1차적으로 일부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그때 당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장관들 중에서 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은혜 교육부총리, 또 진선미 여성부 장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 교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단 이번 개각 때는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반장, 장관 인사는 아니지만요. 오늘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새로 임명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전 공직기관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 권영일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입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이 전임자 김봉준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즘 이제 자사고 관련 논란이 상당히 큰데 오늘 속보가 또 하나 나왔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이 해운대고 크게 미달한 54.5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만족도 같은 이런 일부 지표에서는 정상 점수를 받았는데 재정, 시설 이런 데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도 이 개성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개성고는 기준 점수 70점을 넘긴 78.5점을 받아서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인데요. 모두 지금 13개 학교가 이 평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희연 교육감이 입장을 내놨는데 조 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7월 둘째 주 안에 내놓겠다면서 점수까지 공개할지 통과 여부만 발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사고 논란은 이미 정치권으로 번졌죠. 어제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도 아주 뜨거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사고 관련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개각, 총선 출마 장관 교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 축구교실 승합차와 또 다른 승합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이 차에는 사설 축구교실에 다니던 8살 어린이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더니 이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 시속 85km로 교차로에 차가 진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어른용 안전벨트도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8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한 아버지는 국회를 찾아 이런 끔찍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정쟁에만 묻혀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을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금도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태호야, 아빠랑 엄마가 갈 때까지 유찬이랑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하며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아빠가 너랑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 갈게.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 지난 2013년에 만들어졌고 이른바 세림이 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린이가 탄 통학 차량에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아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축구클럽 차량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림법엔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클럽과 같은 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린이 통학 차량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차량 역시 똑같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 차량이었지만 결국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축구클럽은 학원도 교육기관도 아니었고 업종이 운동, 경기, 레저용품 판매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던 노란 차가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아닌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 청원은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숨진 두 아이의 이름을 딴 태호 유찬 입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이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체육시설업에는 체육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차해서 교습하는 업종까지를 모두 포함시켜서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땜질식으로 하나씩 추가되고 보완되는 법안. 어른들의 부주의에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 때도 저희가 여러 번 속보를 전했지만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본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경제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의 만남에 특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내일 밤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바른미래당이 내일 당내 갈등 문제를 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 당규 등이 내일 한꺼번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국회 기재위가 어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청문 보고서를 바로 채택했죠. 내일 임명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뭐 할 얘기 없어요? 한중 정상회담 속보 없어요? 네, 왜? 준비한 게 있었는데 못 치고. 아, 그래요?